우리 환자분들 중에 항암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항암은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필요하면서도 참으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런 환자를 봤어요.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 분인데 제가 그 환자는 한 수년 전에 봤던 환자인데요. 위암이었고요. 이 환자가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초췌한 상태였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오랫동안 항암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제다고 쓴 게 그것도 이제 뭐 한 열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본인 이야기는 항암을 할 때마다 암이 더 커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항암에 대해서는 항암제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서 주치의도 계속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은 이 암 덩어리가 줄어들지도 않고 더 커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 외에는 매달릴 수 있는 게 없다 생각을 하고 계속 한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쭉 항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하자고 이야기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다 입원할 준비를 해 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지나서 제가 한번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왜 그럼 그때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만 이 환자분이 마지막 딱 한 번만 항암을 더 해보고 그러고 가자 하더래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이 항암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되죠. 이렇게 하는 항암이 도움이 됐었을까? 그 환자한테 오히려 차라리 어느 선에서 과감하게 항암을 끊고 다른 치료를 찾았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항암으로 인한 고통을 덜 받고 좀 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질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 환자입니다. 여자분인데 직장암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항문에서 2.5cm 상방에 이제 암이 있었는데 이 암을 놓고 처음에 계획했던 병원에서는 영구 인공 항문을 만들자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항문을 없애고 그런 이제 수술을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그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병원들을 조금 더 알아봐라. 어쨌든 맨 마지막에 안 되면은 그거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서 마침 모 대학병원에서 항문을 살리고 일단 임시적으로 인공 항문을 했다가 다시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환자는 그 주치의가 수술이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한데 아마 수술하고 6번 항암을 하자고 했대요. 6번. 근데 이 환자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 항암을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치의가 수술이 잘 됐다고 했으면 왜 굳이 항암을 꼭 필요하느냐? 항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항암이 지겹고 싫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술을 하더라도 이 수술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거고 주변에 이렇게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림파선, 조그마한 림파선에 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환자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잘 됐다고 했으면은 항암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는 항암은 죽어도 싫다. 안 한다. 나는 하는 게 좋겠다. 참 말다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와서 이게 한두 번 할 때까지 괜찮아서 꾸준히 하더만은 또 세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번 항암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무조건 안 합니다. 주치의한테 가서 안 한다고 아예 설명할 겁니다.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안 한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설득을 했죠. 어쨌든, 이거는 드러내야 될, 연구 학문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학문을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넓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암제를 가지고 어쨌든 조금 뭔가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하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래요.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이제 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이제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2번 항암이 남아있는 환자예요. 근데 지금도 항암을 중단하려고만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항암을 중단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하기를 원해요. 일단은 6회 계획이 되어 있으면 힘들죠. 항암이라는 게. 다 항암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환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6회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6회 다 마치는 게 힘들더라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암에 대해서 무조건 냉정을 해서 오히려 삶의질을 떨치고 나중에는 내생이 생기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기인데도 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항암의 기준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항암의 기준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하고, 근데 더 이상 써봐도 효과가 없다. 저희는 그 시점에서 과감하니 중단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미련을 갖는 것보다는 그 시점에서 중단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내성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암으로 인해서 이 전신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 면역이 다운이 됩니다.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암은 내성이 생겨서 죽지 않고 결국 항암제가 내 정상세포만, 내 전신적인 컨디션만 억제를 시켜버려서 오히려 삶의 질도 떨어지고 암도 내 정상 면역세포 기능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암은 더 빨리 클 수 있는 그런 나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니 끊을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암은 어느 시점까지 하고 어느 시점에 중단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암은 한 번 듣지를 않으면 그 항암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과감한 중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항암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치료를 받으시면 항암으로 인해서 어떤 힘든 부분, 또 그 다음에
항암으로 인해서 어떤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을 줄이고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